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 이거 진짜 특별합니다. 바로 이보나 흐미엘레프스카 작가의 두 사람이라는 정말 아름다운 그림책인데요. 에이, 그림책이면 애들 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이 책은요,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아주 깊고 약간은 시적인 심리학적 여정을 담고 있거든요. 그림책 속 이미지들이 우리 인간관계의 그 복잡 미묘한 부분들을 시각적으로 어떻게 기가 막히게 풀어냈는지 그 아름다운 은유의 세계로 한번 푹 빠져보시죠.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요. 작가가 이 관계라는 걸 설명하려고 수학 기호를 쓱 가져왔다는 거예요. 책 서두에 딱 등장하는 이 문장 한번 보세요. 두 사람이 함께 한다는 건 평행선처럼 나란히 서서 동등하게 이 꼴을 기호를 이루는 걸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서로 십자라처럼 겹쳐져서 플러스, 그러니까 원래의 나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단순한 선 두 개가 만났을 뿐인데 완전히 새로운 의미가 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는 순간 우리 삶의 형태도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정말 잘 짚어주는 대목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와, 이 그림 한번 보세요. 밝은 재킷이랑 어두운 정장이 단추 하나로 딱 채워져 있죠? 이 이미지가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의 핵심을 진짜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산다는 건요, 함께라서 당연히 더 쉽고 든든하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함께라서 더 어렵기도 하잖아요? 나란히 걷고는 있는데 이렇게 꽉 묶여 있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팔을 확 휘두르거나 갑자기 훌쩍 떠나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 묵직한 책임감과 구속력을 이 옷 두 벌이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1장 함께 그러나 따로 경계의 필요성입니다. 우리가 심리학에서 건강한 관계를 얘기할 때 각자의 정체성을 지키는 자아 분화라는 게 진짜 필수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림책에서는 이걸 두 개의 섬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은유합니다. 두 사람은 드넓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두 섬처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태풍이 오면 그 거친 비바람을 같이 맞고 노을이 지면 똑같이 불피 물들죠. 그런데 섬 모형을 자세히 보세요. 완전히 다릅니다. 한 섬은 잔잔한 호수를 품고 있는데 다른 섬은 힘찬 폭포가 막 쏟아지고 있어요. 같은 환경을 공유한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각자의 화산, 각자의 폭포를 지키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건강한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고유성은요, 삶의 속도에서도 확실히 나타납니다. 여기 나란히 놓인 두 시계 보이시죠? 하나는 눈이 달린 아날로그 시계고 하나는 빨간 디지털 시계예요. 두 사람은 이 시계들처럼 나란히 서서 같은 시간을 보내요. 하지만 아날로그 시계는 가끔 시간도 안 맞고 계속 태엽도 감아주고 신경을 써줘야 하잖아요. 반면에 디지털 시계는 시간은 칼같이 맞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배터리가 툭 하고 끊겨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서로가 에너지를 쓰고 또 회복하는 속도와 방식이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계들이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속도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도 다릅니다. 똑같은 방 안에서 똑같은 모양의 창틀을 통해 밖을 내다보고 있는 두 창문인데요. 놀랍게도 창밖 풍경이 전혀 다릅니다. 한쪽은 방 안의 새와 시계를 보고 있고 다른 한쪽은 탁 트인 들판이랑 날아가는 새를 보고 있죠.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다고 해서 상대방도 나랑 100% 똑같이 느끼고 생각할 거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보고 있구나 하고 각자의 시선을 인정해주는 태도, 이게 정말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2장, 필수적인 상호 의존, 의지함이 주는 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각자의 고유성을 지키는 걸 봤잖아요. 그럼 이제는 서로에게 기꺼이 기대는 법을 배울 차례입니다. 이게 개별성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상호 의존이라는 개념을 살짝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흔히 누군가한테 의존한다고 하면 너무 나약한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건강한 상호 의존은 완전히 다릅니다. 일방적으로 희생하거나 막 집착하는 게 아니라 내 두 발로 딱 서 있으면서도 상대방에게 기꺼이 내 어깨를 내어주는 아주 성숙한 연결을 말하는 거죠. 여기 이 모래시계들 좀 보세요. 어떤 두 사람은 이 모래시계 위아래 그릇처럼 평생을 단단하게 붙어 있습니다. 위쪽 그릇이 모래를 내어주면 아래쪽 그릇은 아무 말 없이 그걸 다 받아내죠. 모래뿐만이 아니에요. 물, 새,
물고기, 심지어 숫자까지 끊임없이 주고받습니다. 여기서 제일 감동적인 부분은요, 시간이 지나서 모래시계를 뒤집으면 이번엔 역할이 완벽하게 반대로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땐 푹 기대고 상대가 지칠 땐 내 어깨를 쓱 내어주고, 와, 이 우아한 상호작용이야말로 관계를 든든하게 버티게 해주는 진짜 힘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끔은요, 이 의존이라는 게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가 될 때도 있어요.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이 배의 그림 한번 보실래요? 눈과 손이 달린 돛과 돛대. 이 둘은 절대 서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엄청나게 크고 튼튼한 돛이라고 해도 돛대가 안 버텨주면 바람을 맞을 수가 없잖아요. 반대로 돛대도 돛이 없으면 그냥 길쭉한 나무 막대기에 불과하고요. 이렇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완벽하게 하나로 결합할 때 비로소 우리는 두렵고 캄캄한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도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핵심, 바로 취약성을 공유한다는 건데요. 나란히 구르는 이 자전거 바퀴를 보세요. 두 사람은 이렇게 앞바퀴, 뒷바퀴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무조건 같은 방향, 같은 속도로 가야 해요. 그런데 맙소사, 앞바퀴에 바람이 푹 빠져버렸네요? 이럴 땐 뒷바퀴가 아무리 멀쩡하고 짱짱해도 이 자전거는 절대 한 발짝도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아파서 멈추면 결국 두 사람의 삶 전체가 멈추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맺고 있는 깊은 관계의 무거운 현실이자 감당해야 할 무게인 거죠. 물론 관계라는 게 매일매일 자전거 페달 밟듯이 완벽하게 굴러갈 수만은 없겠죠. 3장, 다름에서 오는 조화, 차이와 마찰 극복하기입니다. 여기 극과 극인 두 가지 관계의 모습이 있습니다. 왼쪽은 정말 이상적이죠. 아름다운 꽃이랑 그걸 똑바로 받쳐주는 줄기, 완벽하게 서로를 보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 그림을 볼까요? 낮과 밤의 실루엣이 끊임없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낮이 오면 밤은 도망가듯 물러나야 하고 밤이 오면 낮은 또 사라져야만 하죠. 서로를 아무리 간절하게 원해도 결코 한 공간에서 온전히 마주볼 수 없는 이 비극적인 엇갈림. 참 마음 아프지만 이것 역시 우리가 맺는 관계가 가진 아주 쓸쓸한 단면 중 하나라는 걸 부정할 순 없습니다. 가끔은 이거보다 훨씬 뼈아픈 현실을 마주하기도 해요. 이 지붕을 받치고 있는 두 벽의 얼굴 좀 보세요. 눈물이 흐르고 있죠? 이 두 벽은 가족이나 공동의 삶이라는 아주 커다란 지붕을 함께 지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붕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아이러니하게도 서로 아주 멀리 반대편에 떨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가운데 놓인 저 계단으로 다가가서 좀 안아주고 싶어도 구조상 절대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과 철저하게 거리를 둬야만 하는 정말 아프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 이 그림이 그걸 너무 잘 꼬집어내고 있죠. 이번엔 눈 속에 있는 두 그루의 나무를 살펴볼게요. 뿌리가 아주 깊게 얽힌 채로 자라고 있는데 한 사람은 사시사철 푸르고 강한 침엽수 같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은 화렵수 같아서 추운 겨울이 오면 잎을 다 떨구고 앙상하게 약해져 버리죠. 물론 봄이 오면 또 찬란하게 피어나겠지만요.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꼭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때로는 저렇게 잎이 무성하고 강한 나무가 무심코 짙은 그늘을 들이우는 바람에 옆에 있는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그 잘난 강함이 무심결에 상대방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보게 만드는 정말 멋진 통찰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르고 부딪히고 엇갈리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우리는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걸까요? 바로 이 열쇠와 자물쇠 그림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세상의 그 수많은 자물쇠와 열쇠 중에 오직 이 열쇠로만 이 자물쇠를 열고 잠글 수 있잖아요. 수억 명의 사람 중에 서로가 딱 맞아떨어지는 그 엄청난 연결의 기적. 현실에서는 가끔 열쇠를 어디다 흘리기도 하고 자물쇠가 녹슬어서 뻑뻑하게 안 돌아갈 때도 있죠. 그래도 우리 둘이 완벽하게 맞물렸던 그 고유한 기억, 그 기억이 있으니까 우리는 다시 꼭 참고 끈기 있게 열쇠 구멍을 맞춰보게 되는 겁니다. 자, 어느새 이 여정의 마지막 장입니다. 4장, 우리가 만드는 이야기, 공유된 의미의 탄생입니다. 여기 정말 색깔이 확연히 다른 두 눈이 있습니다.
한쪽은 되게 따뜻하고 통통 튀는 노란색이고요. 다른 한쪽은 뭔가 서늘하고 차분한 되게 진지한 파란색이에요. 절대 안 섞일 것 같은 이 극단적인 두 색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와, 아래로 톡톡 떨어지는 눈물방울들 보세요. 이 두 눈물이 풀밭에 떨어져서 섞이니까 따뜻하면서도 진지하고 경쾌하면서도 서늘한 아주 깊이 있는 초록색 들판이 탄생합니다. 관계의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건요, 상대방을 억지로 나처럼 뜯어고치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색깔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세상에 없던 전혀 새롭고 풍요로운 풍경을 만들어내는 것, 바로 그거 아닐까요? 결국 두 사람이 만들어가는 삶은 이렇게 엮인 한 권의 책과도 같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두 사람의 얼굴이 앞표지와 뒷표지가 되어서 굵은 실로 아주 꽁꽁 묶여 있죠. 만약 이 두 표지가 앞뒤에서 단단하게 버텨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그 안에 빼곡히 적혀 있는 두 사람만의 소중한 이야기들, 찬란했던 기억들, 다 바람에 흩어져서 낮장으로 날아가 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서로의 역사를 온전히 담아내는 세상에서 유일하고도 가장 튼튼한 그릇인 셈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경이로운 창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푸른 털실로 뭔가를 조심스럽게 뜨개질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진짜로 마음을 모아 함께한다면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뭉클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두 사람의 관계는 절대로 1 더하기 1은 2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함께 힘을 합쳐서 세상에 새로운 생명, 즉 세 번째 사람을 탄생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두 사람이 세상을 향해 남길 수 있는 어떤 위대한 유산이나 공동의 의미를 엮어낼 수도 있는 겁니다. 무한한 가능성, 그것이 바로 관계가 가진 힘입니다. 자, 오늘 그림책을 통해 따라가 본 두 사람의 심리학적 여정, 어떻게 들으셨나요? 평행선으로 나란히 걷다가 십자가처럼 겹쳐지기도 하고 톱니바퀴처럼 찰칵 맞물려 돌아가다가도 때로는 아프게 엇갈리는 것. 그 모든 울고 웃는 과정 자체가 바로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 관계의 모양일 겁니다.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시청자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꼭 남기고 싶네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 그 다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오늘 하루 여러분의 관계는 어떤 모양으로 짜이고 있나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를 새롭게 또 따뜻하게 바라보는 좋은 렌즈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